안녕하십니까. 2022 대입 수시전형 대비 수도권 및 지방 거점 국립대학 분석을 맡게 된 면목고등학교 교사 이재영입니다. 지금 수시 모집이 이제 거의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자신들의 학생부를 마무리하고 점검을 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역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의 강의와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여러 강의 및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 그리고 그 고민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수도권 대학의 현황과 분류를 살펴보실 거고요. 그런 다음 수도권 대학을 크게 A, B, C, D 그룹, 4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분석 및 지원 전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대학의 현황과 분류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전형별 모집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의 화면과 같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의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전형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정시 전형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비율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이 더욱 높고요. 그리고 전체 전형을 비교를 해보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결국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전형이 있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도권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경기도와 인천까지 수도권 대학은 한 40여 개 대학이 정도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수도권 대학의 경우 서울의 이원화 대학인 중앙대, 경희대, 명지대를 제외하고 그리고 종교학과 중심의 대학과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그리고 교대 계열을 제외한 수도권 29개 대학을 살펴볼 것입니다. 29개 대학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수도권 대학과 그리고 지원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의 합격권 성적을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프로그램인 센진학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등급 학생부터 8등급 학생까지 합격자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그 이유는 수도권 대학에는 의대, 그리고 교육대, 그리고 특성 어떤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학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편차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도권 대학의 특징의 경우 첫 번째, 합격 성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 두 번째, 학교마다 특화된 학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교과 전형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교과 전형의 경우 과목 반영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의 영향력도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도권 대학의 특징 중 하나는 정시에 있어서 수능 방역 영역이 4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특징은 어떨까요? 분명 합격권의 점수 같은 경우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상당한 다양한 성적대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만 주로 저희가 서울에서 수도권 대학을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은 3등급 때부터 6등급 대 학생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3등급 대에서 6등급 대 학생의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내신이 수능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을 위한 교과외 요소가 부족한 편이 많고요. 그리고 학생회 같은 경우 통합 가능한 대학, 즉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대학에 대한 관심과 정보는 부족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도권 대학을 학생들에게 수시 진학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바로 정시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수시 진학 지도의 시작점은 학생들의 정시 점수의 예측과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생각하는 지점인데요. 하지만 특히 수도권 대학 진학 지도에 있어서 이 정시 고려는 조금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화면과 같습니다. 작년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의 몇몇 학과들 같은 경우 예시로 뽑아봤는데요. 실제 정시 경쟁률에서 3대 1이 되지 않아서
추가 모집까지 돌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라보게 될 29개 대학의 경우 작년 정시에 있어서 1차에서 선발하지 못해서 추가 모집을 한 인원이 600여 명까지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 대학의 수시 진학 지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정시 점수를 예측하여 어느 정도까지 정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고민 지점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수능 4가지 영역을 모두 다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 이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특정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 화면처럼 3개 영역 혹은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4개 영역을 반영하더라도 경동대 혹은 3개 영역에 있는 평택대처럼 등급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확인한 다음 그 수능 성적에서 특정 영역이 강하다면은 그 정시 고려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수도권 대학의 수시 진학 지도에 있어서 묻지마 지원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수능의 반영 영역을 고려한 정시 합격 가능 점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29가지 수도권 대학을 조금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29개 대학 수도권 대학들이라도 학생들의 지원 및 합격 성적의 분포, 그리고 전형별 비율 및 특징, 학생들의 선호도, 그리고 정시 전형 특징에 따라 수도권 29개 대학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었습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 그룹인 A그룹입니다. A그룹의 경우 전형의 특징에 있어서는 종합전형이 교과전형보다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논술 전형이 존재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다수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과 전형의 특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에 있어서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2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다수입니다. 진로 과목의 경우 반영하는 대학은 소수입니다. 종합전형의 경우 서류평가에 면접평가를 같이 보는 대학이 다수가 있고요. 면접의 경우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 다수입니다. 또한 서류에 있어서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소서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고요. 특정 대학의 경우 종합전형을 2호나 즉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서류 100% 또는 서류와 면접까지 보는 2가지 전형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합격 데이터의 경우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에서 살펴보았을 경우 교과 전형 중심으로 보았을 경우 2에서 3등급 정도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B그룹입니다. B그룹부터는 이제는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시에 있어서도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과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에 있어서 수능 과목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교과 100%보다 면접을 같이 묶어서 보는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이 많고요. 면접은 수능 이전에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로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도 소수였습니다. 종합전형의 경우 대학들이 서류의 면접을 보는 2가지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많았고요. 특히 서류의 면접을 보는 전형의 경우 대부분 대학들이 자소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합격 데이터의 경우 3에서 4등급 학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C그룹의 경우입니다. B그룹과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시에 있어서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다수고요. 교과 전형에 있어서 이제 특징인 2호나 전형이 생기게 됩니다. 교과 100%를 보면서 동시에 동일한 대학에서 교과와 면접을 운영하는 2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보는 대학이 생겨나게 되고요. 면접은 수능 이전이 다수가 됩니다. 특히 면접 문항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그 교과 성적 산출 방식에 있어서 특정 교과만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 서류와 면접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서류에 면접을 반영하는 경우 면접의 비율이 40에서 60 정도까지 면접 비율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면접은 수능 이전이 다수가 됩니다. 저희 합격 데이터의 경우 4에서 5등급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는 그룹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그룹 경우 교과 전형으로 모두 다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합격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고 충원율이 높은 대학들이었습니다. 저희 합격 데이터에서는 5등급부터 8등급까지 상당히 편차가 크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A그룹 수도권 대학의 분석과 지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대학 A그룹의 경우 교과 전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의 경우 교과 100%로 선발하는 대학과 교과의 출결 봉사 그리고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교과로 100% 선발하는 대학과 교과의 면접을 같이 보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 특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올해 새로 생긴 지역균형, 즉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인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가톨릭대, 단국대, 인하대, 그리고 경기대의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인원수 제한이 있는 대학이고요. 또한 인천대, 가천대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인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닌 일반 교과 전형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A그룹의 교과 전형에서 특징점은 우선 수능 최저 적용을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도권 대학 A그룹에서 교과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수능 최저 적용 부분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쪽이 인문, 아래쪽이 자연계열 대학인데요. 인문계열의 경우 2합 4부터 2합 7까지 분포가 다양합니다. 결국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있어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이 최저 학력 기준을 반드시 살펴보고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의 합격 가능성은 조금 더 달라질 것이고요.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라면은 나의 교과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학교장 추천 전형 중에서도 인원수 제한이 있는 대학이기에 이러한 대학의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은 자연계열의 경우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과 과학의 과목 선택 제한을 두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열의 최저 기준을 확인할 때는 본인이 선택한 수학 과목과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과학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사회와 과학 모두 상관없이 반영하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계열 역시 4개 영역에서 2합 4부터 2합 7까지 분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 또 다른 특징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건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A그룹에 있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부분 대학은 전 과목을 반영을 하거나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는 가천대, 한국항공대, 한국산업기술대의 경우 계열별로 과목을 분류해 둔 다음에 그 과목 안에서도 반영하는 과목의 숫자를 제한해 두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의 작년 합격 점수를 바라보거나 혹은 이 대학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신의 교과목 성적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천대와 한국항공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 영역별로 교과를 분류해 둔 다음에 그 교과별로 5과목씩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과목을 반영할 때에 비해서 성적의 어떤 산출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성적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 세 대학의 경우 작년 합격권 점수를 확인할 때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대 특정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 공학계열은 수학과 과학, 경영학부 경우 수학과 영어 교과만 반영을 하고요. 그 교과 안에서도 5과목씩만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성적이 조금 나쁘더라도 이 교과에서 조금 두드러지는 과목들이 있다라면, 즉 잘 받은 성적이 있는 과목이 있다라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도권 대학 A그룹의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종합전형의 경우 서류를 가지고서 100% 선발하는 일괄전형이 있고요. 1단계 서류 전형으로
어느 정도의 배수의 학생들을 뽑은 다음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단계형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 100% 전형의 경우 자소서를 필요로 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자소서가 필요 없는 대학들로 나누집니다. 1단계에서 서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의 경우 단국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에서 자소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접 경우 화면에서 보듯이 전과 후로 구분을 해둔 것은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인지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인지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카톨릭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게 될 경우 수능 점수에 따라서 본인의 정시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로 인해 면접에서 결시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수능 이후에 있는 전형의 경우,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전형의 경우 실질 경쟁률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합전형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소서 그리고 면접입니다. 종합전형에서 나의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라면은 그 서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소서가 있는 전형, 그리고 면접이 있는 전형을 통해서 나의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고요. 서류에 강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서류 100%에서도 자소서가 없는 전형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한 다음에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서류 평가 요소들입니다. 서류를 평가할 때 저희는 크게 네 가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보게 될 텐데요. 이 네 가지 분야가 대학마다 평가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A그룹 같은 경우 아주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의 경우 동일한 종합전형에도 두 가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합전형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종합전형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종합전형의 두 가지 특징의 다른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대의 경우 에이스 전형과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혹은 다산인재 전형을 분류를 해본다라면은 소프트웨어 융합인재나 다산인재의 경우 학업 역량과 목표의식, 자기주도성의 배점 비율이 조금 더 높고요. 에이스 전형의 경우 공동체 의식과 성실성의 배점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결국 두 전형에서 바라보는 인재상, 필요로 하는 평가 요소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서류가 어디에 더 적합한지를 고민을 하시고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종합전형의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인하 참인재 전형의 두 가지 전형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지성과 적성 분야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하 미래인재의 경우 지성과 적성에 있어서 전공 학업 역량, 전공 탐색을 중시 여긴다면 인하 참인재의 경우 전공보다는 기초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의 관심사를 중시 여깁니다. 결국 인하 미래인재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대한 어떤 성취도, 깊이 있는 탐구를 본다라면 인하 참 미래인재의 경우 전공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보는 다양한 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과 그리고 계열과 혹은 진로에 관련된 큰 관심사를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비교하여 자신의 서류와 비교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KPU 실천인재의 경우 학업 역량이 전공 적합성보다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KPU 창의인재 경우는 반대가 됩니다. 전공 적합성이 학업 역량보다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우수하게 쳐주는 KPU 실천인재와 전체적인 어떤 과목이나 학업 역량보다 전공과 관련된 특정 과목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창의인재. 그래서 두 가지 전형의 비율을 고민을 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비율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평가 요소별 비율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대학 A그룹의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한국항공대와 가천대이고요. 둘 다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대의 경우 국수영탐 2합 5 혹은 2합 6을 요구하고요. 가천대의 경우 한계 영역 3등급을 요구합니다.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경기대와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이후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의 경우 실질 경쟁률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논술의 반영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 대학 A그룹 논술 전형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첫 번째,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더라도 결국 논술에 있어의 당락은 논술의 실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논술에 대한 준비도와 논술에 대한 어떤 완성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관심을 가져볼 대학은 바로 가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천대의 경우 작년까지 논술 전형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적성 전형이 있었죠. 하지만 적성 전형의 일괄 폐지로 인해 가천대에서는 논술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천대의 실제 논술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술 문제보다는 적성 전형에 있었던 문제가 소술형으로 바뀐 약술형 논술 문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천대의 경우 국어와 수학에서 문제를 내고 인문에서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자연에서는 수학 6문제,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총 15문제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수원, 수투까지 범위만 해당하며 실제 문제를 봤을 때 학교 정기고사의 서술형 수준의 문제이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 배경이 학교의 교과서 그리고 수능의 연계교재인 EBS 수능 특강 완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천대의 논술의 경우 기존의 논술과는 다르게 약술 논술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A그룹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학이라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고요.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이면서 인원수 제한이 있는 대학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가천대, 한국항공대, 한국산업기술대와 같이 특정 교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조금 더 유의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종합전형의 경우 서류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면 혹은 서류에 약점이 있다라면 자소서와 면접을 활용하여서 나의 부족한 교과와 교과 외 요소를 보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마다 반드시 평가 요소를 확인하여 나에게 적합한 전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대학별 선행 역량 평가 보고서와 모의 논술을 통해 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 가천대의 경우 약술형 논술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논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조금은 난이도가 쉬운 논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 대학 B그룹의 분석 및 지원 전략입니다. 자, 수도권 대학 B그룹의 교과 전형입니다. 수도권 대학 B그룹의 교과 전형 역시 수능 최저 적용이 있는 대학과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그룹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 중에 녹색으로 표시된 대학 경우 A그룹과 동일하게 학교장 추천 전형, 즉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원대와 을지대 그리고 차일가 대학의 경우 교과 전형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B그룹 교과 전형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수능 최저 미적용하는 대학들 중에서도 특히 면접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나의 교과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이 면접을 토대로 나의 교과 성적을 조금 보완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이제는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도권 대학 B그룹의 교과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과 교과 성적 반영 방법 중에 좀 특이한 대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B그룹의 경우 수능 최저 영역 기준 반영 영역은 두 영역이 되고요. 여기서 을지대 같은 경우는 학과마다 반영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다르므로 이 부분들은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대학은 수원대, 성결대, 용인대의 경우입니다. 수원대의 경우 교과별로 5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고요. 성결대와 용인대는 학기별 혹은 학년별로 4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요 세 대학의 작년 합불 자료를 살펴볼 때는 그 교과 등급의 성적 산출에 있어서 조금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성적을 다시 한번 산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B그룹의 교과 전형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면접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면접 중에서 을지대의 경우는 미리 그 면접 문제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면접 문제를 미리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대의 경우 면접 문제를 미리 공개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구술 면접이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차이과대학의 경우 면접 문항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접 문항의 예시를 바탕으로 사전에 면접을 준비한다라면은 B그룹의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B그룹의 종합 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류만을 가지고서 선발하는 서류 100% 전형이 있고요. 1단계 서류로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단계형 전형이 있습니다. 자, B그룹 종합 전형의 경우 강남대, 을지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합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A그룹 종합 전형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합 전형을 운영한다라면 분명히 평가 요소 비율이 달라지므로 그 두 가지 평가 요소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아야 될 것인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강남대의 경우입니다. 강남대의 경우 서류 면접 전형과 학생부 전형에 있어서 차이점은 전공 적합성과 인성의 점수 반영 비율의 차이입니다. 서류 면접형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 조금 더 높은 성적을 준다라면은 학생부 전형에 있어서는 인성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부 내용 안에서 어느 영역이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강점이 있는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을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데 보면 을지대 EU 미래인재와 을지대 EU 자기 추천의 경우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반영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EU 자기 추천의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친다라면 EU 미래인재의 경우는 학업 역량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높은 서류의 강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B그룹 종합전형에서 또 다른 특징은 서류 100%인 일괄 전형에서는 자소서를 요구하지 않지만 서류의 면접을 보는 단계형 전형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자소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B그룹 종합전형에서는 면접과 자소서를 통해 자신의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B그룹의 논술 전형입니다. B그룹에서 논술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은 수원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수원대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 A그룹에서 살펴봤던 과천대와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논술 전형이 없이 적성을 치르던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성이 폐지되자 약술형 논술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천대와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논술의 문제 유형이 아닌 약술형 논술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기고사의 소술형 평가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천대와 동일하고요. 국어에 있어서 출제 범위만 조금 더 다릅니다. 과천대의 경우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합법과 작문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갔지만 수원대의 경우는 출제 범위가 문학과 독서로 줄어들었습니다. 과천대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수도권대학 B그룹의 지원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면접을 보는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통한 교과 성적을 보완을 해야 되고요. 특히 면접 문제를 공개하는 대학과 면접의 예시 문항들을 밝히고 있는 대학의 경우 그 면접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전형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류 100%를 보는 전형과 서류의 면접을 나눠서 보는 동일한 대학인데 이원화시킨 대학의 경우 자신의 서류에서 조금 더 평가 요소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형으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의 경우 수원대 약술형 논술이 하나 있고요. 기존의 논술과는 다른 난이도가 쉬운 논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 C그룹 대학의 분석과 지원 전략입니다. 자, 수도권 대학 C그룹의 교과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적용하는 대학과 미적용하는 대학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평택대, 한경대, 청운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평택대 같은 경우는 PTU 교과와 PTU 추천으로 두 가지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진대, 신한대, 평택대 PTU 추천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다만 인원수 제한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대학 C그룹의 교과 전형에 있어서도 결국 교과 전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교과 성적과 바로 면접 부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면접의 경우 1차에서 5배수 내지 7배수까지 선발하는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접에 있어서의 어떤 학생들의 변별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대학의 면접의 경우 수능 이전에 본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자, C그룹 교과 전형에서 몇 없는 대학의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한경대의 경우는 학과마다 최저 기준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의 최저 기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래 그린 것처럼 유형 4가지로 분류하여서 최저 기준을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한경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세부 기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수도권 대학 C그룹 교과 전형에 있어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특징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제는 C그룹부터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있어서 특정 몇 개 과목 혹은 특정 학기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인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반드시 지원할 수 없다라는 생각보다 자신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한대 같은 경우 2개 학기만을 반영합니다. 상당히 큰 어떤 이점이 생길 수 있는 전형이 될 것입니다. 안양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열마다 반영하는 과목들이 상당히 달라지고요. 평택대는 3개 과목만을 반영하고요. 중부대, 청운대 같은 경우는 15개 과목, 그리고 한세대 같은 경우는 인문과 자연에 있어서 반영하는 과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협성대 같은 경우도 9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교과 성적의 어떤 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적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 C그룹의 교과 전형의 경우 대부분 면접이 있는데요. 이 면접 문제 같은 경우 대부분 대학이 이제는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대와 대진대, 그리고 협성대, 그리고 한세대 같은 경우는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이 있기 며칠 전에 면접 문항을 공개를 하고요. 그 공개된 면접 문항 중에 몇 개를 선발하여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을 함에 있어서 이 공개된 면접을 충분히 준비할 수만 있다라면은 자신의 교과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그 교과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사전에 공지된 면접 문항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양대의 경우 사전에 문제를 공지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준비한다라면 역시 면접에 있어서 자신이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그룹의 종합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괄로 뽑는 전형과 단계형으로 뽑는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독특하게 일괄 전형이긴 하지만 일괄 전형 안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요. 혹은 중부대 같은 경우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교과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중부대의 경우 교과 성적 40%를 반영하게 되고요. 면접 30%에 교과 외, 즉 서류를 30%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 같은 경우도 80%는 봉사와 수상, 출결해서 점수화시켜서 반영하게 되고요. 20%만 서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합전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의 모습이 있다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한경대의 경우 일괄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모든 학생들이 면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나의 서류에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형 전형을 보게 될 경우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택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2단계에서 100%로 비율을 줄 정도로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요. 평택대의 경우는 또한 자소서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서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면접과 자소서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대학의 경우 자소서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고요. 면접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종합전형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수도권 대학 C그룹의 지원 전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의 경우 면접 문제가 사전에 공개됨으로 인해 사전에 공개된 면접 문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다라면은 분명히 자신의 부족한 교과 성적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특정 교과 반영으로 특정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나의 전체적인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특정 교과 성적,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성적이 우수하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전형의 경우 대부분 대학의 면접 비율이 상당히 큰 만큼 서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면접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면은 나의 부족한 서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학 D그룹의 지원 전략과 분석입니다. 수도권 대학 D그룹 교과 전형입니다. 수도권 D그룹부터는요,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은 없고요. 수능 최저 미적용입니다. 그리고 교과를 대부분 반영을 하면서 동양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40% 이상 반영하는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대학입니다. 특히 동양대와 신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두 대학은 조금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동양대의 경우 20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전 과목 중에서. 신경대의 경우는 15개 과목, 그리고 학년별로 과목을 반영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두 대학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D그룹의 경우 교과 전형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나머지 전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교과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가 없고 합격 편차가 크면서 높은 충원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 성적이 그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따라서 유리하다라고 평가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높은 충원율과 합격선의 편차가 큰 것을 토대로 기다려 본다라면 자신에게까지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분석과 지원 전략입니다. 자, 지방 거점 국립대학 전형별 모집 비율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의 비율을 보게 되면 교과 전형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있는 대학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 10개 대학입니다. 그 중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대학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본 캠퍼스와 특성화 캠퍼스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학의 경우 특성화 캠퍼스가 본 캠퍼스에 위치하는 조금 떨어져 있고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 특성화 캠퍼스의 합격 점수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전형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많이 뽑게 되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 경북대와 부산대만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에 있어서는 대부분 대학이 수능 4개의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대부분 대학이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3개 영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의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 충북대를 제외하고 자소서를 요구하지는 않고요. 충북대와 경상대의 경우 서류를 통해 일괄 선발을 하게 되고요. 강원, 충남, 전라, 제주대의 경우 서류와 플러스 면접까지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전형별 특징입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모든 대학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대학이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강원대와 충남대 사범계열, 즉 강원대, 충남대 사범계열의 경우는 면접 20%를 반영하고 있고요. 전북대의 경우는 출결 10%를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교과 전형에 있어서 핵심은 수능 최저 적용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 서류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충북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가 있고요. 충북대 같은 경우 자소서가 필요한 전형이 있고요. 자소서가 필요 없는 2가지 전형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 나머지 대학의 경우 서류에다가 2단계 면접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특징입니다. 결국 지방 거점 국립대에 있어서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 적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바로 이 면접이 있어서 본인의 서류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게 되면 앞서 설명했듯이 학과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그런 학과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최고와 최저로 분류하였을 때 대부분 대학이 일단 3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많은 대학들이 삼합 6에서 최저로는 한 삼합 14까지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3개 영역에 있어서 이 최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가 지방 거점 국립대학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수능 제도로 변화로 인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학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면은 이 세계 영역을 반영하는 지방권적국립대의 인문계열의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지방거점국립대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의 그림은 광운대고요. 밑에 표는 충북대입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 작년에 교과 전형에 있어서 경영회계학부, 바이오산업, 생물자원, 지역건설, 동물자원과학과 같은 경우 모집 인원에 비해서 최종 등록 인원이 적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학생들을 선발을 했지만 최저 기준 충족하는 학생들 중에서 충원까지 했을 경우에 모집 인원을 전부 다 선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 최저 기준 충족하는 학생들을 모두 다 뽑아봤지만 실제로 등록한 학생들이 그만큼의 숫자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합격한 점수와 마지막에 최하점의 교과 성적의 편차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충북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영, 경제, 기계공학부,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 모집 인원에 비해 최종 등록 인원이 적었다라는 것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적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수능 최저만 충족하게 되면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있어서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지방거점 국립대학은 본 캠퍼스 외에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특성화 캠퍼스의 경우 본 캠퍼스의 위치에 비해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 몇몇 캠퍼스의 경우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를 설립은 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의 차이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특성화 캠퍼스를 조금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 삼척과 도계 캠퍼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 어떤 여수 캠퍼스, 그리고 전북의 어떤 정읍 캠퍼스 같은 경우 분명히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의 메리트도 있지만 그 캠퍼스가 조금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고 점수가 본 캠퍼스랑 차이가 있기에 이런 대학들을 내가 교과 성적이 조금 낮다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어떤 캠퍼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대학들도 그런 어떤 특성화 캠퍼스 현황을 살펴보고 내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 거리입니다.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길래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까지 지원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추천해 주기에 상당히 큰 망설임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어떤 이점을 토대로 학생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것을 다니게 되었을 경우 어떠한 메리트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그중에 가장 큰 메리트라는 거 바로 공기업 지역 인재의 의무 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최근에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혁신도시로 공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업의 경우 이 지역의 인재를 30% 이상 의무 채용하는 법이 통과가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공기업의 어떤 설립되어 있는 모습, 공기업이 이동한 모습들을 보고 그 공기업과 관련한 학과에 있다라면은 조금 더 학생들에게 취업에 있어서 특히 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준다라면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추천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큰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면은 학생들의 선택지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지원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세계 영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라면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라면은 본 캠퍼스가 아닌 특성화 캠퍼스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류 100%를 보는 대학과 서류의 면접까지 바라보는 대학들,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라면은 면접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요.
특히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까지 종합전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은 이 세 대학도 종합전형으로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이점을 토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곳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면은 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선택지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도권 및 지방 거점 국립대학 분석 및 지원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무더위 속에서도 한 달여 남은 수시 모집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고생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다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